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모임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양하게 지역별로 부르는 명칭들이 있을 텐데요. 뭐 소모임 지원 사업도 있을 거고요. 뭐 커뮤니티 지원 사업도 있을 거고요.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는 형태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 모임 지원 사업을 명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각 기관별로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하다가 이제 청년 모임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이제 그 지역사회에 관련된 명소나 이제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싶어서 이런 모임 지원 사업을 도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일단 그럼 모임 지원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역별로, 기관별로 그 구성과 형태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에 대하여서 활동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단순한 취미생활이나 정치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활동이나 단순한 학교 과제를 위한 활동을 제외하고 이상의 지역 기반이나 그런 연령층에 대한 기반한 모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활동입니다. 모집을 하는 기관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는 청년센터도 있을 거고요. 평생교육원에서도 모집을 할 거고요. 이제 문화재단 등에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플라자 등에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동별, 지자체별 다양한 곳에서 이런 모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사는 곳에 내가 속한 그 연령군에 어떠한 모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임들을 지원해 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각 기관과 각 지역별로 이런 모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들은 세세하게 좀 봤을 때는 달라질 수 있지만 좀 크게 봤을 때는 먼저는 이런 작은 단위의 모임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로, 사업자로, 그런 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굳이 말하자면 일반 기관들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도 좀 연결성을 좀 두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해당되는 그런 그 모집을 하는 그 기관의 문제들도, 기관이 바라보는 문제들도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청년 모임 지원 사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일단 그럼 청년 모임 지원 사업을 받으면 뭐가 좋을까? 좋은 점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활동비가 있었습니다. 각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이런 기관별로 지역별로 다양하게 좀 다른 편차들도 보이고 있긴 하는데 적게는 6개월에 80만 원에서 많게는 1년 단위에 1,000만 원까지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임의 규모나 이런 활동성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 모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또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비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개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이런 활동비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엽서도 제작을 해가지고 그런 엽서 뒤에 있는 그 지역 명소에 대한 그 지역에 죽어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요. 한 번은 그 지역 지도 내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지역의 공간들 또는 청년들의 공간들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팜플렛, 지도 팜플렛을 좀 제작을 해봤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런 활동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되는 회의비 그리고 이런 모임들이 운영돼서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공간 대관비 그리고 또는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체험비라든가 교육비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강사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으로 활동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먼저로 활동비가 먼저 가장 크게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교류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임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모임 외에도 다른 모임의 형태들과도 같이 연결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모임 지원 사업, 이런 모임 지원 사업,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받다 보면 이렇게 같이 지원 사업을 받는 분들이 한 번씩 모이는 그런 전체 모임의 장이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모임에 대해 소개도 하고 모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저 모임과 함께 콜라보를 해보면 더 좋은 퀄리티를,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좋은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 모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그 기관이 있을 건데요. 그 기관에서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모임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모임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그 추가적인 모임 활성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그 해당되는 기관을 통하여서 우리 모임이 어떠한 모임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하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SNS 등에 소개를 되면서 조금 더 활동성을 키워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 기관마다도 행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청년 주간이라는 행사가 있을 거고요.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도 그런 이제 문화 한마당이나 교육 한마당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축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그 부스를 참여해서 우리 모임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홍보하실 수 있는 좋은 홍보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조금 더 성장하고자 원하신다면 이러한 홍보를 위한 부분들을 사용해 보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생각할 때는 총 활동비, 그리고 교류, 그리고 공간, 모임 활성화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을 좀 더 키워가고 우리 모임이 가고자 하는 그 지향성을 좀 더 이루어보고자 한다면 이런 모임 지원 사업을 도전해 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모임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이 운영되는 것과 동일하듯이 12월에서 2월 정도에 분명히 모집 공고가 날 거고요.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쭉 한 11월 정도까지 운영을 한 후에 12월쯤에 결과 공유회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모집을 하고 나서부터 한 3, 4월부터 한 11월쯤까지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가장 먼저 모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각 모임들의 활동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각 모임들이 그 기간 내에 더 많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분명히 이런 전체 모임을 함께 교류하는 네트워킹장, 교류의 장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쯤에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모임이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가 한 개 내지 한 3, 4개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본다면 어떤 활동을 해볼 것인가, 이렇게 일정들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임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걸 생각을 하면 좋을까? 가장 먼저는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제작하는 모임인지, 그럼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인지, 건강을 생각하는 모임인지, 또는 이제 스터디인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가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어떤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 여기에 연관지어서 그럼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모임 지원사업 운영하는 기관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사회에 죽어있는 공간들, 아직 잘 알려져 있는 공간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청년들이 내가 사는 곳에 더 이상 가볼 곳이 없다,
우리 지역에는 더 이상 놀 곳이 없다? 이런 것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기 위하여서 그 지역사회에 숨겨져 있는 공간들, 명소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이것을 나눠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청년들이 놀 곳이 있는 곳을,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이 놀 곳에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런 모임 지원 사업을 통하여서 이 모임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컨텐츠 제작과 지역사회에 청년이 떠나는 문제, 청년들이 놀 곳이 없다는 문제, 청년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이것이 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임을 운영을 했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모임을 통하여서도 우리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관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모임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실 수 있는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모임을 한번 모임 지원 사업을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안 좋게 보이실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진행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분명히 그 소모임을 또는 커뮤니티를 이런 동아리에 모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임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기 전에 같은 모임 구성원들끼리 이러한 이야기를 나눠보신다면 각자들이 이 모임에 들어오시면서 가졌던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들도 나눠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을 가지고서 우리 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작은 단추가 되어 갖춘다면 분명히 이 지원 사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임이 더 좋은 성장을 얻으실 수 있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런 모임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보셔서 우리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키시고 각자 지역 문제 해결에 단체가, 기업이, 조합이 다양한 모임으로 성장하셔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모임 지원 사업을 한번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